안녕하세요. 지금부터 FPR 1010 아사 OS 퀵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의 물리적인 전면과 후면 패널 및 포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장비의 초기 구축 시 필요한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퀵 가이드의 목적은 장비 초기 구축에서 필요한 내외부 트래픽 허용 설정 및 외부 포트 포워딩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전면 패널에는 장비 모델명과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고 후면 패널에는 장비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 포트와 랜 인터페이스 포트 8개, 운용 및 관리 목적의 포트가 있습니다. 상단이 매니지먼트 랜 포트, 하단이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USB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는 장비의 펌웨어 등 파일 전송 시 FTP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지 않고 파일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드웨어 준비 물품 준비가 완료되면 콘솔 케이블의 RJ 부분은 콘솔 포트에 연결하고 USB 부분은 PC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장비 접속 시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여 접속을 진행하며 초기 준비 물품과 접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윈도우 노트북과 푸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시리얼 라인 정보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비 스피드는 9600으로 고정입니다. 해당 정보를 기입 후 오픈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이미지와 같이 장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이 완료되면 먼저 호스트 네임 설정을 진행합니다. 네임 설정은 보통 고객사 상호명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표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테스트 아사라고 임의로 설정합니다. HTTP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ASDM이라는 툴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초기 구축 이후 해당 툴을 이용하여 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HTTP 서버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HTTP 서비스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어느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할지 또는 특정 IP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설정한 HTTP 서비스 활성화와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나 SSH의 경우 암호화된 통신을 하게 되므로 암호화 통신에 대한 키값 설정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설정은 보고 계시는 부분과 같습니다. 이후 SSH 서비스를 어느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할지 또는 특정 IP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어카운트에서 할당된 토큰 값을 입력하여 라이선스를 등록합니다. 토큰 값은 고객사에서 생성한 스마트 어카운트 계정 또는 파트너사에 요청하여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설정 중 아웃사이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설정 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며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정이 확인되면 보시는 명령어와 같이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고정 IP일 경우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설정하는 예시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예시의 명령어 쇼런 인터페이스 이더넷 1/1을 입력하면 설정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유동 IP일 경우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설정하는 예시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예시의 명령어 쇼런 인터페이스 이더넷 1/1을 입력하면 설정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터페이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내부 인터페이스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부 인터페이스는 먼저 인사이드 영역으로 내부 사용자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명령어를 잘 숙지하시고 고객사 내부 IP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부 IP를 DHCP를 이용해 자동으로 받게 해야 한다면 두 번의 DHCP 풀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또는 VLAN으로 접근하여 네임이프에서 인사이드로 설정 후 IP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정이 완료되면 쇼런 인터페이스 VLAN 1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정한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내부 인터페이스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가 IP 설정 시 DHCP를 이용하여 설정이 되는 고객사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DHCP 풀 설정을 진행해 주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범위 내 IP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할당이 되게 합니다. 외부 내부 인터페이스 설정이 완료되면 IP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외부로 트래픽을 보내주는 라우팅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외부 IP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스태틱일 경우에는 보시는 부분과 같이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DHCP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보를 다 받아오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해 라우팅 설정까지 완료했으니 이제는 내부에 있는 IP들이 외부 IP로 변환되는 NAT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이용되는 IP는 인터넷 공간에서 알 수 없는 IP 주소이기 때문에 외부 IP로 변환하여 트래픽을 전달해야 정상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T 설정까지 완료되었는데 왜 통신이 안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다루는 장비는 방화벽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 라우터에서는 NAT까지만 설정해도 끝나지만 방화벽은 추가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여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허용 정책을 설정해줘야만 인터넷이 정상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외부 트래픽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외부에서 내부로 서비스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포트 포워딩이라고 이야기하며 외부에 허용된 사용자 또는 서비스 포트를 사내 IP로 트래픽을 전달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외부 공인 IP와 80HTTP 포트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오픈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외부 서비스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방화벽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구축까지 가능합니다. 설정 운용 시 ASDM을 이용한 포트 포워딩 설정 방법입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이어월, 오브젝트, 네트워크 오브젝트 그룹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하여 포트 포워딩 객체 및 NAT 설정 진행을 시작합니다. 애드 버튼을 누른 후 객체 생성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생성됩니다. 먼저 객체 이름 설정 및 타입을 설정한 후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하단의 NAT를 클릭하여 확장해 줍니다. 다른 설정은 기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NAT 설정을 확인 시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영상이 시스코 방화벽을 설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